소방차 30대와 소방관 74명이 투입돼 불을 끄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안 나와.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소방관인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소방관들이 바쁘다는 걸 의미하겠죠.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하지만 귀한 분들,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나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 바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정의인데요. 미국에선 파이어파이터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웅시되고 있고 많은 존경을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합하다가 2번 정도 앞니가 부러지고 목뼈를 다쳐서 이 소방관 분들에게 구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일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예,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인식이나 이런 그 시민들이 소방관을 보는 눈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직 소방관께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1순위가 대학을 막 졸업한 새내기들이 수익을 생각하고 네. 두 번째로는 안정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편안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성훈 씨 같은 경우는 소방관에서 그 유튜버로 예. 직업이 바뀌셨잖아요. 예. 인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30%에서 50% 정도는 더 뽑아야 대한민국 안전이 좀 더 책임질 수 있지 않나. 또 나아가서 저는 그 조직에서 안타깝게 나왔지만 그 선배님들의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더 들어서서 지금도 잠 못 이루시면서 그 수명을 좀 줄여 가시면서 하는 선배님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그러면 몇 번 정도 출동하시나요? 저희가 화재 구급 구조가 있는데 구급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 6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출근해서 밤 10시부터 야간인데 퇴근 때까지, 아침 퇴근 때까지 6, 7건을 합니다. 거의 날새다시피 하고 있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2, 3번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물을 뽑고 화재 진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주일에는 그게 이제 합산하면 네. 계산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일날 바쁘신데 또 저희가 모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뜻하지 않게 뭐 당첨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당첨. 저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정성훈 씨는 전직 소방관이시잖아요. 예. 네, 지금 현직 유튜버신데 예. 인기 동영상에 내가 소방관을 그만둔 이유가 재생수가 16만 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꽤 히트 동영상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소방관을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자살 현장과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소중한 직장이긴 하지만 이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네.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네. 소방관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거는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정신적인 것은 극복 상태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뭔가를 케어가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반복된 일상 속에서 시간적 여유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맞춰진 시스템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휴가, 연가, 병가 낼 수 있는 조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 소방관의 하루를 통해서 소방관의 현실을 만나보시죠. 길을 걷다 보이는 소방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가끔씩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출동 나가는 소방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구 40만의 대도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소방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활동은 작년 한 해에만 21,493건으로 평균 하루 59건의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소방서와 달리 그들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매일 화마와 맞서 싸우는 그들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남동소방서의 하루를 알아봤습니다. 소방서의 하루는 체조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근무할 소방대원들은 전일 근무한 대원들과 교대하기 전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출동엔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인 안전 장비 및 출동 장비를 점검합니다. 진압 요원들은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경보기 등을 점검하고 운전 요원들은 차량 점검 및 간단한 장비 조작 훈련을 통해 출동에 대비합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면 차량의 장비를 적재하고 힘차게 안전구호를 외친 뒤 업무 교대 및 회의를 위해 사무실로 집결합니다. 인수인계는 물론 전일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합니다. 폭발 등의 위험 요소, 화재 진압 시 어려웠던 점, 문제점, 개선 대책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교대가 끝나고 나면 소방관들은 행정 업무에 임합니다. 소방관은 현장 활동뿐 아니라 화재 예방, 대응, 소방 검사, 홍보,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의 업무시설에 소방관이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남동소방서를 방문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과 소방차량 관람, 불소화기로 활용한 화재 진압훈련, 순환사고 인명구조 체험 등 각종 소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 시기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평범해만 보였던 그들의 일상이 이제 조금은 달라 보이시나요? 소방관의 하루를 보면서 저는 이 한자 서어가 떠올랐습니다. 불철주야. 그럼 항상 이런 하루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정말 불철주야가 맞는 거고 쉬는 날, 비번 날 그 시간만큼은 좀 여가 생활도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소방관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 상대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 대면 접촉 자체가. 네, 구급대에서 해코지하는 경우도 많고 오. 그런 게 정신적으로 제일 힘듭니다. 네. 1년에 약 200건 정도 소방관을 상대로 해서 폭행이라든가 폭언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정성훈 씨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당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당한 적은 없는데 네. 뭐 동기 구급 대원분들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네. 폭행이라든지 취객분들께서 막 손을 마음껏 휘두르시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시민이 다친 분이든 아니든 이 취중 상태 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폭행 이런 것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소방관이 겪었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네. 보상받기 어렵고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런 뉴스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미담으로 많이 소개되는 건데,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어디 불 나가가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불 끄고. 예, 저는 이제 화재 사례 같은 걸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얼마 안 된 일인데 의정부에서 이제 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요. 5명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화재가 토요일 날 좀 이른 아침에 났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이제 젊은 소방관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날 노는 날이죠. 쉬는 날인데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사명감이죠. 어떻게 보면 본능일 수도 있고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니까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난거를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피난갓길 놓치니까 네. 소방대원이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깨워서 여러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정작 본인은 도망갈 기회를 좀 놓친 거예요, 대피할 기회를. 그래서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그 참
그 가슴 아프지만 네. 정말 그 저는 작은 영웅이라고 아이, 칭호를 큰 하는데요. 영웅이죠. 그런 예. 부분들을요. 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네. 특히 소방교육 체험이 진행되는 곳은 북새통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 현장 속에서 찾아간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해볼게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세게. 불 났을 때 이제 현장 출동할 때 현장을 할 때 입고 가는 이제 방화복인데요. 더 잡아당겨 더. 오늘 하루 안전체험 어떠셨나요?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체험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화기 사용법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평소에 배울 수 없었던 소화기 사용법을 배워서 되게 유익하고 소화기의 위용을 또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몰라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방금 실수하셨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아, 네.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업무 중에 그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조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많이 따라주시나요? 가서 교육도 시키고 네. 그 어떻게 소화기 사용법,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사용법 그런 걸 다 교육을 시키고 다닙니다. 네. 그런 거 하시면 시민분들이 잘 따라주시나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는데 주변에 애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직접 안전 체험한다고 와서 소방차도 보고 한 번씩 네.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점검할 때 장비 조작 훈련할 때 애들이 보는데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봐라 해가지고 엄마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걸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전교육도요, 대상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겠네요, 교수님. 학교에서도요. 네. 그 세월호라든지 이런 대형 화재 사고 이후에 그 교육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실에서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경기도 내에 그 과학실 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그 맞춤형 그런 안전 교육을 여러 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현장 출동의 교육에 그리고 또 비번일 때는 또 상황 발생하면 저도 소방관인데 뭐 돌 일 없습니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 네. 거동 불편하는 노인분들 목욕하는데 저희 몇 명이서 차로 이렇게 주소 번지수 가르쳐주면 왔다 갔다 해서 목욕시키면 집까지 왔다 갔다. 아유, 그것도 굉장히 뜻깊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은 그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내가 쉬는 날에도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방에 딱 배명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제가 구급대였는데 네. 구급대를 하다 보니까 꼭 아프신 분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급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좀 어렵고 힘드신 분 거,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네. 해서 그런 거 보면서 도울 일이 없나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막 어머니 같고 할아버지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UFC 파이터 스티프 미오치치라고 헤비급 챔피언인데 이 사람도 현직 소방관이에요. 예, 소방관 업무를 하면서 파이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윤호영 선수라고 또 MMA 파이터가 있는데 아니 이분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렇게 시합해서 번 돈 파이터 머니로 그 감지기 같은 걸 또 설치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얻어진 교훈 그런 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네. 거, 동물과 다른 점이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 하면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모인 그 의용 소방대 관련 그 미담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의용 소방대 어떤 조직인가요? 사실 그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처음 생긴 건 궁궐 도성 내에 이제 불이 네. 자주 나고 그러니까 금화도감이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방조직이죠. 이게 만들어졌고 현재와 같이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된 조직, 어떤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4년도다 시점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마을의 자치 소방을 위해 애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웃을 위해 봉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숨은 영웅들이죠. 의용소방대 정말 대단한데요. 보다 따뜻한 마을을 위해 노력 중인 의용소방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렇게 김치 막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네. 정이 넘치죠, 정. 그리고 이분들이 그 불을 끄거나 뭐 이런 것 이외에도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전국에 한 10만 명 이상 계신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대원분들의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느 현장이나. 그래서 그런 사고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거고요. 네. 이분들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취약계층 같은 데 가서 소화기도 나눠주기도 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달아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어르신분들 빨래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 봉사를 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가 소방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을 곳곳의 안전지킴이 또한 취약계층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먼저 이분들이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그냥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함께 네. 살아온 분들이고 또 서로가 이웃인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죠. 네. 아니, 이렇게 이런 귀한 활동을 하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뭐 대단하게 누가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네. 하시는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숨은 영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지방자치 특집, 분권 특집 이런 걸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민관 협치 이 부분을 저희가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 소방 관련해서는 민관 협치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난이나 이런 대형 화재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인력이거든요. 네. 평상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떤 소방공무원분들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형 어떤 재난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가서 물도 퍼주고 네. 진흙도 제거해 주는데 그 인력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입이 되고 네. 그러면서 힘을 보태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행복한 도시고 또 아름다운 협치가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의용 소방대 분들과 그 소방 공무원 분들이 협력을 해서 어떤 뭐 제대로 대응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훌륭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공장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대들이 다 충원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장기적인 이제 화재 진압을 하다 보니까 뭐 물이라든지 또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의용소방대 분들께서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서포터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셔가지고 그 진압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원활하게 화재 진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장구 들고 네. 배에서 물을 쏟아보면 쓰러지거든요, 사람이. 네. 그래서 교대 했을 때 쉴 공간 만들어주면서 저희한테 음식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쉬었다가 다시 일할 네. 수 있는 재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죠.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분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형 지물이라든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 협력이랄까 그걸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계속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같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소방관하고는 교류가 자주 네. 이루어져야 되고 전혀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밖에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 대원인지 어떤 아주머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자주 해가지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의용소방대 지원할까 하고 그래서 25년 만에 대학 학력고사 지원 이후로 뭐 원서 한번 써볼까 하는데 경쟁률이 높진 않겠죠? 예? 제가 1.75대 1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봉사하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합격할 예, 겁니다. 봉사하는 마음 한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치라는 게 결국 소통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민간 협치로 마을의 소방 안전을 이뤄낸 사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화재가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죠. 저게 다 목조 건물이거든요. 화재 위험이 좀 많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나면 너무 빨리 타고 그리고 이제 뭐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위험하겠죠. 물레동은 실질적으로 원래 올해 한 60년, 70년 전에는 이게 다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인데 이제 하나씩 이사를 하고 다시 이제 어떤 산업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되게 이제 목재나 또 이렇게 화재로부터 이렇게 노출이 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물레동에 보이는 소화기를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진행하게 된 거죠. 저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위해서 그냥 저희가 한 6, 7차례 그 회의를 걸치고 또 물레동을 이렇게 골목골목을 직접 우리가 다 투어를 해서 설치할 곳을 찾고 또 잘 보이는 어떤 사거리나 이런 어떤 골목을 선택을 했고 또 설치를 위해서 건물주의 허락도 필요하잖아요. 그 허락도 받고 또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그런 중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주민이나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소화기가 있는데 이거 여기 원래 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가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 소화기의 어떤 디자인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그럼 디자인하고 설치까지 주민들이 다 직접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관하고 민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걸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소공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럼 거기에 기획을 참여. 하시고 얼마 만에 소화기가 다 설치가 됐어요?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보는 것만 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뭐 화재가 나면은 급하게 손쉽게 빨리 뭐 꺼내갖고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저희들한테. 소방이라는 거는 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거지만은 소규모 뭐 작은 불이라는 게 났을 때 단장 내가 쓸 수 있는 자체가 좋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레 일가에 가공을 하다가 이제 가열이 돼서 불이 붙었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보이는 소화기가 생각이 나서 직접 보이는 소화기를 갖다가 이제 불을 껐다는 이렇게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두 남성이 급히 소화기를 들고 달려옵니다. 불이 나니까 일단 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보이는 소화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죠. 이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화재시 그 투명 케이스를 손쉽게 뺄 수 있기 때문에 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로 빼면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고 네. 이제 잡고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도난 됐을 경우도 있고 압이 사용압 떨어졌을 때는 이것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분실하거나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의용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가져가 버리면 도난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채워놓고 언제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이는 소화기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등에 설치해서 그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시민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화기입니다. 물레동 창작촌 및 철공소 주변에 우리 영등포 구청과 협업해가지고 소화기함 32개와 소화기 64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습니다. 소방대 도착 전 시민이 초기 자체 진화를 하면 사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오래된 상가 골목, 그 소공인 골목 이런 데는 어떤 지역 특성이 좀 있죠? 이제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요, 이 재래 시장이라든지요, 그런 이런 공장 밀집 지역 같은 데가 특히 이제 취약 지역이고요.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된 물레동에서 화재서가 발생했었는데 이 소화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접수됐었는데요. 얼마 전 물레동 한 가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보이는 소화기로 주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에 진화를 했다는 언론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나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민간 협치를 통해서 아까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과 예술가 분들과 또한 소방관, 소방청 다 협력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초기에 진압됐다. 그러면 이 소방관, 현직 소방관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이 뿌듯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다음부터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연의 어떤 소방, 군안, 그리고 뭐 교육이라든가 소방 교육이라든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현장에 투입되랴 마을을 돌보랴 너무 힘들죠. 진짜. 좀 많이 힘들 때가 많죠. 그냥 아주 평지라거나 이제 진입로가 정말 편한 곳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과학적인 장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소방관 분들이 좀 더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소방관 잘하실 때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소방관의 그 힘든 정신적인 거를 다는 보상은 못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상해주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도 소방관 보면 인사 한번 다정하게 한번 하는 것도 아마 소방관분들의 정신적인 것의 고통을 좀 녹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작지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이 안전해야 소방관 분들도 안전해지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까요? 시민 단위에서. 주변을 좀 네. 잘 살피시고 좀 불안정하다 생각되는 데는 이래저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네. 위험 요소를 제거도 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치해서 어려운 상황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지금처럼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지속되어야 좀 더 소방관 분들이 처우 개선이 가능한 거지. 네. 지금 뭐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이 잠시 잠깐 날 때 소방관 고생하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고생하시니까 저분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때까지 국민들 분들께서 또 응원하는 게 무슨 로봇 태권브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구 평화와 국가를 지키고 어린이를 지키는 건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고 응원만 받겠습니다. 막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응원들이 네. 이제 국민분들의 시민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네. 그 마음의 힘이 국책 운영하시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정치인 분들께도 닿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국민분들의 이제 의식과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의 무슨 소방서에 그 구로소방서에 예를 들어 소방대원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댓글 한마디라도 좀 난 이름은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언제 이런 도움을 받아서 너무 정말 좋았다. 그 위로랄까요? 네. 그 격려가 충분히 더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관이 협치를 통해서 네.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소방관분들이 최고의 그 고생을 하시지만 소방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관이 앞서서 나가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당부를 드리고요. 동네 같은 경우 소방차 출동로가 좁은 데는 주차 문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다니다 보면 소방차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좀 길 쫙 터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지는 게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수시. 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또 지역사회의 내일을 위해 일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이야말로 우리 주변의 영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방 안전만큼 소방관들의 안전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시민영상 특이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